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해명에도 석사 학위 취득 의혹과 또 개인 채무 문제 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거듭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증명서. 취득 날짜가 2010년 7월로 적혀 있습니다. 재학 기간은 약 10개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부산시장 출마 등 국내 정치 활동을 펼치던 시기와 겹칩니다. 국민의힘은 공짜 학위, 뒷거래라고 표현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출석 없이 편법으로 학위를 받았다는 것인지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직접 설명해야 할 차례입니다. 개인 간 채무 관련 의혹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1,000만 원을 빌려준 이모 씨가 과거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강모 씨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며 실제 돈의 출처는 결국 강 씨 아니냐는 겁니다. 밑에 있는 회사 직원이 따로 별도의 차용 계약을 맺었다고 보는 것은 좀 상식에 반한다고. 밝혀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며 인사청문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 13일 제기된 의혹에 일일이 해명했던 김 후보자는 주말 사이 추가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총리 인사청문 준비단 측도 전체적으로 보고 답을 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다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논란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사자의 충실한 해명에 덧붙일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후보자 3명 모두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는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7번째 재판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오늘 재판은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 열리는데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공판까지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습을 주고받으며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15일 정오쯤 테헤란 도심을 공습한 데 이어 1시간 뒤에는 이란이 이스라엘 텔아비브 등을 겨냥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흘에 걸친 양측의 공방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최소 13명, 이란에서는 모두 12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2스라엘 한인회는 오늘 육로를 통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요르단 암만으로 대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을 촉구하면서도 때로는 싸워서 해결해야 할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출국길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많은 통화와 만남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이란이 협상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때론 먼저 싸워야 할 때도 있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it's time for a deal and we'll see what happens, but sometimes they have to fight it out, but 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 또 미국은 이란의 보복 공습으로부터 이스라엘 방어를 계속 지원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길 거부했습니다. Have you asked Israel to pause their airstrikes into Iran? Well, I don't want to say that.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허위 보도가 너무 많다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Actually, there's so many false reports of conversations that never happened, and I'm not going to get into that. But I can tell you, I think that we do what we need to do. 자신이 취임하면 전쟁을 모두 끝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 장담과 달리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까지 격화되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이후 가장 큰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참여한 트럼프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요 사태도 일어났는데 유타주에서는 총격으로 1명이 숨졌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팻말과 깃발을 든 시위대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노 킹스 시위입니다. 반트럼프 시위는 미국 전체 50개 주 2천여 곳에서 동시에 벌어졌는데 시위 주최 측은 수백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I came today because I feel like our country's in crisis and like a lot of terrible things are happening to a lot of people. We're very proud to be here, surrounded by people who believe that what's happening right now is just horrible and wrong, and something has to change. So we're hoping to be part of the change. 대부분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일부 지역에선 소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는 약 10,000명이 모인 집회 현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총을 들고 시위대 쪽으로 향하는 다른 남성을 저지하기 위해 시위 주최 측 안전요원이 쏜 총에 맞아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에 지난주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던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경찰이 최루탄과 연막탄을 쏘며 시위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저항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통금 시간에 맞춰 도심 지역을 떠났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주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과 배우자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의 총에 맞아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가 열렸는데 공교롭게도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전고점을 넘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집값이 뛸 거라는 기대 심리가 커지면 8개월 후에 실제 집값이 오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형이 24억 5천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면적의 거래 가격보다 1억 원이 뛰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 대신, 한강변 지역에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린 영향입니다. 강남권에 비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이지 않은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세기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지난달 서울 마포와 양천구는 2022년 1월 기록한 최고가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이달 둘째 주 들어 광진과 강동구 등 아파트값도 전고점에 바짝 다가섰고 노원, 도봉, 강북도 80% 넘게 따라붙은 수준입니다.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거란 기대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은행이 집값 기대 심리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바닥을 친 뒤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심리는 실제 집값에도 반영돼 8개월 뒤면 지금 기대만큼 집값이 올라 있을 거로 관측됐습니다. 한 번 오르면은 크게 오르고 그리고 그 상승 사이클이 길고 오래 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대 심리가 오르게 되면 실제 집값도 오르고 가계부채도 늘어나서 집값 과열 조짐이 감지되면서 오늘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긴급 소집해 대출 조이기를 주문할 거로 보입니다. 정부가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추가 규제 여부도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도주 나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야산에 숨어 있다가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붙잡혔습니다. 김재노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새벽 어둠 속에서 한 남성이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외벽을 오릅니다. 이 남성이 올라간 곳은 아파트 6층.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여성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가해 남성의 스토킹에 따른 경찰의 안전조치 대상이었습니다. 여성을 살해한 남성은 지인 명의의 차를 이용해 세종시 야산으로 도주했습니다. 택시 등을 이용해 아버지 산소 등을 들르며 경찰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꼬리가 잡힌 것은 생활비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나흘 동안 산속에서 먹고 자기를 반복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공중전화로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컨테이너 창고로 이 남성이 온다는 정보를 입수해 잠복하다 그젯밤 늦게 검거했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저 사목 중인데 이 친구가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 형사는 이 친구를 오토바이와 함께 이 친구를 붙잡았고 내내 없었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지난 4월에도 숨진 여성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입건돼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도주 경로 등을 조사한 뒤 이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중동지역 지정학적 우려에 국내 증시 변동성 보이고 있습니다. 20포인트 가까이 오르던 코스피는 하락 반전하는 등 혼조세를,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75포인트 상승한 2898.37에, 코스닥은 1.05포인트 내린 767.8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말 미국 증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확전 우려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외국인은 매도 중입니다. 한화시스템 신고가를, LIG 넥스원 등 방산주 흐름 좋고 한정 KPS와 두산 에너빌리티 등 원전주 강세입니다. 이 밖에도 HD 현대에너지솔루션과 SK가스, SK하이닉스 상승 중인 반면 LG에너지솔루션 등 2차 전지주, 삼성전자와 한진칼, 시프트업은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과 파마리서치, D&D 파마텍 강세가 눈에 띕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65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드론의 불법 비행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장쑤성, 멸종위기에 처한 황새가 드론에 치여 두 다리가 절단됐습니다. 야생동물 보호협회가 나서 적극 치료했지만 결국 폐사하고 말았습니다. 칭하이성에서는 호숫가를 산책하던 여성이 갑자기 날아든 드론에 얼굴을 다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산책을 하며 영상 촬영 중이던 여성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텐진 비나이 공항에서는 주변을 불법 비행한 드론 때문에 항공기 29대의 이착륙이 지연됐습니다. 30여 대는 다른 공항으로 회항하기도 했습니다. 天呢，就是对航空安全威胁巨大。比如，近年来国内多次出现的飞行的航班发生碰撞，会造成不堪设想的后果。 인터넷에 비행 금지 구역에서 드론 사용이 가능한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까지 퍼지면서 관계 당국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멕시코 카리브해 연안의 그림 같은 해변에 시커먼 해조류가 쌓여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밀려온 이 갈조류는 무려 수백만 톤. 더운 날씨에 썩기 시작하면서 상한 달걀 냄새를 풍기는 악취까지 심해졌습니다. Ácido sulfídrico, metano, CO2, monóxido de carbono, cuando se está en descomposición, y uno de esos gases es precisamente el ácido sulfídrico, que es el más abundante y el que tiene mayor olor. 이 갈조류는 봄부터 증가해 여름까지 번식합니다. 치우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관광객으로 북적였던 해변 호텔들은 텅텅 비었습니다. Antes estaba súper llenísimo, no nos dábamos abasto, ya no teníamos espacio. Y con esto del sargazo ya está. 양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달 4천만 톤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갈조류 급증 원인을 농업용수 유출이나 해수온도 상승 때문으로 추정했습니다. 쌀값 고공행진에 대응해 일본 정부가 2021년산 비축미를 풀기 위해 구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묵은 쌀과 관련한 상품들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풀리는 비축미는 2021년에 수확한 쌀입니다. 모두 12만 톤 물량입니다. 중소 소매업체뿐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들도 비축미 구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보관됐던 비축미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가전제품 매장에는 오래된 묵은 쌀로도 맛있게 밥을 지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밥솥 판매 코너까지 등장했습니다. 도쿄의 이 매장에선 묵은 쌀에 어떤 밥솥이 좋은지, 비축미로 맛있게 밥을 짓는 방법은 뭔지 묻는 고객들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용 코너도 생겼습니다. 今までそういったお問い合わせは正直申し上げまして全くなかったので、お客様のご予算に応じてお勧めを変えさせていただいて。
판매대에는 한화로 2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의 다양한 밥솥이 진열돼 있는데 고화력이나 고압력 기능을 통해 오래된 쌀로도 맛있게 밥을 지을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아이오와주의 한 호숫가에서 철인 3종 경기 중 수영을 시작하는 수천 명의 선수들. 여기에 10대 오지군도 있습니다. 오지군은 뇌성마비와 뇌손상 장애로 말을 거의 하지 못해 휴대전화 문자로 의사소통하는데요. 지난해 수영과 사이클, 마라톤 등 3개 종목 131.1km를 완주하는 철인 3종 하프 대회인 아이언맨 70.3에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Basically he uses his phone to communicate and he typed on his phone and he was like, Dad, I want to do an Ironman. 이날 이후 아버지는 코치이자 훈련 파트너가 됐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알래스카의 폭설을 이겨내며 혹독한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 오지는 세 종목을 완주해냈습니다. Within the past month, I'll just kind of take a knee and kind of cry a little bit sometimes, but super proud of my son. 오지와 아버지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정유소와 드론 생산 시설을 각각 공격하며 군사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포로와 전사자 교환도 이어져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전사자 시신 1,200구를 인도했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중부 크레멘추크의 정유 시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각 15일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지난밤 우크라이나 크레멘추크에 있는 정유 시설에 공중과 해상 기반 장거리 무기와 무인기, 즉 드론을 이용해 대규모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 부대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한 대규모 복합 공격으로 주거용 건물과 차량이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별도 성명에서 도네츠크의 말리니우카 마을을 장악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는 드론 생산 공장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타타르스탄 주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옐라부가 마을 인근 자동차 공장에 우크라이나 드론 잔해가 떨어져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는 적의 공격용 드론 생산 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해 중요 군산 복합체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표물은 옐라부가에 있는 드론 생산 시설이었으며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드론 제조와 시험, 발사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2일 튀르키예 이스탄불 협상에서 유일하게 합의한 포로와 전사자 교환도 추가로 진행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전사자 시신 1,200구를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날 시신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최근 중국이 우리 엔터업계에 다시 문을 열어주는 듯한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규모 중국 자본들이 K-팝 시장을 중심으로 한국 콘텐츠 시장 진출에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지난 4월 8년 만에 중국 무대에 오른 한국 힙합 그룹. 여기에 중국어 음반까지 한한령 해제 움직임 속에 우리 엔터업계의 중국 진출도 다시 힘을 얻는 모양새입니다. 비슷한 시기 SM 엔터테인먼트 경영에 큰 변동이 생겼습니다. 중국 IT 대기업인 텐센트가 SM의 2대 주주가 된 겁니다. SM은 텐센트와 중국 아이돌 데뷔 같은 공동 사업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중국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DNA를 이렇게 벤치마킹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였습니다. 서로의 필요성과 산업의 발전 때문에 그 교류를 해야 된다. 그러나 국내 대형 기획사의 시초이자 3대 기획사인 SM에 중국 자본이 유입되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텐센트 시총은 우리 돈 약 818조 원으로 SM의 267배에 이르고 국내 4대 기획사 시총을 다 합쳐도 텐센트의 40분의 1에 그칩니다. 특히 텐센트는 다른 국내 주요 기획사 지분의 상당량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투자 기업들에 대한 좀 꼼꼼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한국의 콘텐츠 시장이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매각되거나 중국에 아니면 부실화될 수 있는 상황.
한중 문화 교류가 활발해질 거란 기대감 속에 중국 자본이 움직이는 상황.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 K-팝을 필두로 한 우리 문화 콘텐츠가 생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우유에 떡을 담가 먹는 꿀떡 시리얼. 우리에겐 뜻밖의 조합인데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 역수입됐습니다. 라면, 냉동김밥에 이어서 이번에는 떡이 한국인의 디저트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 가지 색 꿀떡에 우유를 붓습니다. 깨앙금을 넣은 꿀떡을 씹으면 우유와 맛이 어우러집니다. 해외 SNS 사용자들이 시리얼처럼 먹는 영상을 올리면서 만들어진 이른바 꿀떡 시리얼. 떡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도 쉽게 다가갑니다. It's very good. It's a very different concept, a very different flavor. I'm not used to that, but it's very good. 한국의 대표 간식인 떡볶이에 꿀떡까지. 해외로 수출하는 떡 종류도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떡국떡도 옷의 꽃 모양을 내고 화채나 디저트에 얹는 토핑으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냉동했다 먹어도 맛을 유지하고 잘 굳지 않게 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떡 시장이 열렸습니다. 상온에 보관을 해도 떡을 조금 더 긴 시간 쫄깃하게 드실 수 있고 1년까지 냉동 보관 시에 그렇게 유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출할 때도 조금 더 편리하게 수출을 할 수 있는. 냉동김밥에 떡이 더해지면서 쌀 가공식품 수출은 7년 만에 4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쌀 가공식품의 60%가량은 국산 쌀을 쓰는 데다 이 비중도 늘고 있습니다. 이 수출이 안정적으로 늘어나면은 우리 국내산 쌀 소비가 결국 늘어나게 되고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쌀 가공식품은 지난해 농식품 수출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지금은 제주 산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남과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제주도는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20에서 70, 남해안 10에서 4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어제 서울은 33.2도까지 올라가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오늘은 28도로 하늘이 흐리고 비가 올 때가 있어 어제보다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어제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경기 내륙 지역도 오늘은 30도 아래 머물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천둥 번개가 치겠고요. 오후부터 서해안 지방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28, 강릉 29, 대구 3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 지방은 바다 안개가 밀려와 가시거리가 매우 짧겠습니다. 내일은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고 목요일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긴급재난정보 수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Emergency Ready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설정 탭에서 재난정보 수신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특정 지역의 긴급재난정보 수신을 원하는 경우 지역 추가를 눌러 지역을 선택해주세요. 홈 화면의 재난문자에서는 설정한 지역의 긴급재난정보와 진안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mergency Ready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대피소, 의료기관, 대사관 등의 위치 정보와 재난시 행동 요령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한국 생활을 위해 긴급재난정보 수신 방법을 기억해주세요.